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2014년 4월 20일 경향신문 기사의 본문으로 오프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뷔페만 안 됐으면 해요. 딱 한 번이라도 내 새끼 품어주고 보내야지. 엄마가 어떻게 그냥 보내요. 20일 새벽 큰딸이 실종된 뒤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청와대로 가겠다며 무작정 나선 김모 씨는 지칠 대로 지쳐있다. 차가운 새벽이었지만 김 씨는 맨발에 슬리퍼 차림으로 걸었다. 그는 진도 실내 체육관에 쓰러져 있다가 다른 가족들이 체육관을 나서자 정신없이 따라 나섰다. 함께 나온 김 씨의 둘째 딸은 엄마에게 자신의 운동화를 벗어줬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나흘째인 19일 오후 11시 진도 실내 체육관에 머물던 실종자 가족들이 참다 못해 일어섰다. 청와대로 올라갈 사람들을 모은다는 말이 돌았다. 진척 없는 구조 작업에 지친 가족들 사이에서 1분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는데 책임자는 연결도 안 된다. 청와대에서 들어눕는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선내에서 시신이 처음 수습됐다는 소식이 때마침 전해졌다. 실종자 가족들은 버스를 수배했고 대표 70여 명은 버스를 나눠 탔다. 경찰이 급히 막아섰다. 체육관에 남아있던 가족까지 합세해 300여 명이 도로를 걷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새벽 빗속을 걸으며 실종된 가족의 이름을 부르거나 정부는 살인자 등의 구호를 사방에서 외쳤다. 처음에는 행진을 허용하던 경찰도 진도대교 2.6km를 앞두고 시위대를 다시 막아섰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을 들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2시 45분쯤 현장에 도착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자동차 유리창에 붙어 애들은 꺼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며 눈물을 쏟았다. 정 총리는 뒷자리에 앉아 눈을 감은 채 말이 없었다. 실종자 가족들은 오전 6시가 지나서야 총리의 차에서 물러났다. 한 남성은 쉰 목소리로 애들을 살려달라는 것은 아니다. 조금만 빨리 꺼내달라는 거다. 라며 눈물을 연신 훔쳤다. 다른 여성은 경찰을 향해 소리쳤다. 여기 애들 목소리 안 들리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추워요. 꺼내주세요. 이 음성 안 들리나요? 오전 7시쯤 비가 내렸다. 애들이 울고 있다며 실종자 가족들이 울기 시작했다. 길을 막던 여경도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다. 팽목항 상황실에선 속속 수습된 사망자의 이름이 불렸다. 한 남성은 이제 이름이 나오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 마음 단단히 먹고 있어 라며 처져 있는 부인의 기력을 다독였다. 시위대는 20일 오전 10시 30분쯤 해산했다. 미중유 참사 앞에 정부는 실종자들을 구해내지도 남은 사람을 위로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네, 어머님들이 읽기 힘들어하실 듯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진실을 알려달라고, 우리의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거기 시작한 이 대장정들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하여 또 걷고 있는 시민들과 가족들의 진상규명의 몸부림이 걷고 또 걸어서 그날의 진실을 알 수 있으면 지구 몇 바퀴라도 걷고 싶은
가족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첫 곡은 마크 튑의 비로소 너에게 도착했다 듣고 다음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햇살처럼 다가와 나의 그늘에 아늑히 내려앉아 긴 하루와 지친 맘을 안아주면 나 이제야 숨이 쉬어져 너와 함께 느리게 걷고 싶다 어스름한 황혼 무렵 멀리를 바라보며 사소한 일상과 은밀한 말들로 둘만의 소중한 이야기를 적어가겠다 이윽고 여기 왔어 너의 미소 속에 별을 따라 함께했던 또 함께할 모든 날을 그리며 오고 가는 계절과 수많은 스침과 터짐을 지나 비로소 너에게 도착했다 처음 내게 왔던 그날의 향기와 너와 울고 웃던 기억 전부 잊지 않겠다 지금껏 그랬듯 앞으로도 계속 난 너만 있다면 이 생에 더 바랄 게 없다 이윽고 여기 왔어 너의 미소 속에 별을 따라 함께했던 또 함께할 모든 날을 그리며 오고 가는 계절과 수많은 스침과 터짐을 지나 비로소 너에게 너만을 위한 마음의 소리 약속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하늘을 보면 꽃에 엄치는 봄의 꽃밭으로 가득하기를 평온한 바람 좋은 날이면 행복한 노래를 부르곤 했어 긴 겨울 속 너를 위해 이렇게 아름다워 이토록 눈부셨구나 비로소 너에게 도착했다 네.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2월 16일 CBS 노컷 뉴스 총선 8일 뒤 방송인데 KBS 세월호 다큐 불방 논란 이진욱 기자의 기사입니다. 오는 4월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맞춰 제작 중이던 KBS 관련 다큐멘터리 방송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KBS 다큐 인사이트 제작진은 15일 KBS PD협
회원들이 모인 대화방에 올린 글을 통해 제작 1 본부장이 4월 18일 방송 예정이었던 세월호 10주기 방송 바람과 함께 살아낼게를 6월 이후 다른 재난과 엮어서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시리즈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알렸다. 해당 글에 따르면 제작 1 본부장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이유는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있다. 이에 제작진이 총선은 4월 10일이고 세월호 10주기 다큐 방송은 8일 뒤인 4월 18일인데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냐라고 묻자 총선 전후로 한두 달은 영향권이라고 본다는 답이 돌아왔다. 제작 1 본부장은 부임 일주일 뒤 이 다큐 제작 소식을 알게 됐고 간부들은 소집해 급하게 제작 일정을 변경하라고 지시했다 하는 것이 제작진 설명이다. 이 다큐 제작은 촬영 40%가량, 섭외, 세팅 포함 80% 정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제작진은 이것 방송 일정 변경의 부당함에 대해 팀장, 부장, 국장과 함께 본부장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나 4월에 방송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4월 16일은 세월호 10주기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방송사가 이를 다룰 것이나 KBS 제작본부는 이 시기에 방송을 내보낼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어제 이와 같은 소식을 2달여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던 세월호 생존자와 현장에서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이분들은 이와 같은 KBS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분들에게 우리 방송이 끝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제작하지 못한답니다. 라고 설명하는 저를 어떤 표정으로 바라볼까? 라고 토로했다. 이번 조치는 박민 사장 부임 이래 KBS가 친정부 행보를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평가와 맞물리면서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KBS 측은 3월 천안함 피격 사건과 4월 세월호 참사 시기에 맞춰 생존자들의 PTS 관련 다큐를 준비 중에 있었다면서 그러나 4월 총선을 앞둔 시기에 민감한 아이템이 총선 일자를 중심으로 방송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선거 공정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6월 이후 제작 방송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네,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단원 FM 정혜실 본부장님의 말을 인용해 본다면 우리가 살다 보면 정치적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하물며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안 교실에서도 그들의 의견을 나누고 서로 조율하는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공감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이 제대로 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 이 방송에서는 꼭 세월호 참사뿐만이 아니라 소소한 이야기도 다룰 수 있기를 바라며 유튜브 댓글에 저희랑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은 남겨주시면 초청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KBS가 이 다큐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불방 못하겠다고 한 박민 본부장에게 저희도 정말 화가 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언론 탄압이 이루어지는 정부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미리 녹음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오늘 밤이면 안산에서 서울을 건넌 중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세월호 참사 10주기 전국 시민행진 진실 책임 생명을 위한 행진 안녕하십니까의 마지막 여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 3월 16일 서울시의회 세월호 기억관에서 진행되는 시민문화제에서도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리며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진행되는 10주기 행동들에 많은 동참 또한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늘 세월호 참사 10주기 관련 기사들 함께 읽어볼 거예요. 첫 번째 기사로 음악가 하림님의 세월호 10년 100명의 기억 44번째 신선영 기자님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림 씨 앞에는 다양한 수식어가 붙었다. 가수, 작곡가, 문화예술 기획자, 음악을 통한 사회운동가 등 음악이 가진 역할을 고민해온 그의 궤적을 따라서 보면 오랫동안 사회적 약자 곁에 선 그가 있다. 이주 노동자, 무료 진료소에서 한 달에 한 번 국경 없는 음악회를 열고 당진에서 숨진 20대 노동자를 기리는 곳 그 쇳물 쓰지 마라로 함께 부르기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안전한 일터를 꿈꾸는 후속곡 우사일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라는 노래로 프로젝트를 통해 전태일 의료센터 건립기금을 후원하고 우사일 그림책도 출간했다. 세월호 참사는 당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하던 저에게 어떤 방향을 줬어요. 예술가들이 모인 커뮤니티 아틀리에 5에서 2014년 시크릿 액션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던 때였어요. 사회로부터 비밀임을 강요당해서 편하게 말할 수 없던 주제를 함께 이야기하는 자담회를 열었죠. 그 고민을 통해 만든 작품으로 그해 10월에 전시를 했어요. 그 시기가 문화예술인으로서 제 모습에 공개적으로 밝힌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내게끔 한 사건이 세월호 참사였던 거죠. 비극과 연대하고 비극을 치유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난 여름 무관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걸 보면서 만든 열대야의 뒷모습 곡에 비극을 되새김질하는 나날들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 비극은 세월호 참사와도 연결되죠. 가볍고 재미를 주는 일에는 소질이 없지만 자살 예방 프로젝트 노래를 만들거나 세월호, 이태원 참사 추모 공연은 저에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공기가 바뀌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꼈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시기에 그 샘물 쓰지 마라 노래가 큰 파장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조금 통쾌했어요. 노래가 길을 터주면 사람들이 그곳으로 흘러가서 모인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런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저에게 너는 누구 편이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지금 상황에 편이 어디 있느냐고. 그냥 우리가 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음악은 빗물질이기 때문에 내가 노래하면 그 순간 존재하고 마음에서 에너지 작용이 일어나요. 몸이 힘들어도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달려가는 이유예요. 내가 노래를 안 하면 그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대중예술의 속성 자체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도 하지만 불편한 부분을 끄집어내 의미를 찾게 만드는 기능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악이 가진 그런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큰 물살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노래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노래해야 하나 고민하게 돼요. 유명해지거나 대중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대중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하림님의 활동에 저희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언제나 응원합니다. 다음 기사는 4.16 합창단 박미리 지휘자님의 세월호 10년 100명의 기억 43번째 기사인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4.16 합창단 박미리 지휘자는 한때 음악 교사였다. 음악이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교직 생활을 정리했다. 이후 소속되어 있던 합창단이 세월호 참사 추모제 공연에 참여하면서 세월호 가족들과 인연이 시작됐다. 최근 10주기를 앞두고 창작곡으로 구성된 두 번째 앨범을 작업 중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부터 평화의 나무 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했어요. 당시 안산 문화의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제에서 공연했죠. 2014년 겨울 네버엔딩 스토리 뮤직비디오 제작을 도왔어요. 그때 세월호 가족분들께 처음 인사드렸어요. 다들 거리에서 싸우느냐 삭발을 한 상태였죠. 500일 추모 공연을 끝내고 2015년 9월부터 자발적으로 세월호 엄마들의 합창 모임에 나가게 되었어요. 이후에 지휘자 역할을 맡게 되었죠. 현재는 세월호 가족 12명과 일반인 단원을 포함해 40여 명 매주 월요일에 연습합니다. 10년 동안 쉰 적이 없어요. 저희는 어메이징 먼데이라고 불러요. 처음엔 외부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어요. 자식이 죽었었는데 노래를 부를 수 있냐는 거죠. 노래를 부른다는 건 숨을 통과하고 나온 몸의 표현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세월호 가족들은 온몸으로 노래를 불러요. 표정과 눈빛으로 손끝을 부르르 떨면서요. 함께 노래하면 서로가 연결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기존 유가족 단원들이 신입 단원이 오면 농담을 해요. 처음 3년은 울어야 한다고. 긴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월호 가족들에게 노래를 싸움의 도구로 삼으라고 말했어요. 저는 노래의 힘을 믿거든요. 노래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씨앗이 될 수도 있어요. 앨범을 내고 책을 펴내는 것도 이 싸움을 기록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에요. 세월호 가족들이 쓴 글로 노래를 만드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에요. 항상 가족들 옆에서 힘이 되어 주시는 박미리 지휘자님의 글 읽어보았습니다. 다음 기사는 2학년 1반 김민지 학생 아빠 김내근 씨 세월호 10년 100명의 기록 32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네. 김내근 씨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서도 근면하기로 손꼽히는 사람이다. 현재 2학년 총 반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참석하지 못하는 다른 유가족을 대신해 팽목 지킴이와 재판 방청 등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저에게 세월호 참사는 암흑의 시작이었어요. 아직도 그 암흑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한 거죠. 한 4년 동안 매일 아침 하늘공원으로 가서 딸을 본 다음 가족협의회 사무실로 왔어요. 어느 순간 가는 게 어렵더라고요. 자식이 거기에 있다는 걸 계속 마주하는 게 힘들었어요. 화랑유원지 분향소 옆 공간을 가족협의회 사무실로 쓸 때였어요. 누군가 기름통을 가져와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의 빠지지 않고 사무실에 나왔어요. 처음에는 사무실에서 잠도 많이 잤어요. 지켜야 하니까 집에 가지 않는 날도 많았어요. 그렇게 활동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상복 입고 아이들 영정사진을 들고 도보 행진을 하던 날이 기억나요. 우리의 마음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그렇게 했죠. 이태원 참사가 난 걸 보면서 참 힘들었어요. 저희에게 책임이 있다고 여길 정도로요. 우리가 과연 제대로 싸운 게 맞나? 젊은 사람들이 단지 길을 가다가 이렇게 사고 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10년 동안 매 순간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할 수 있는 건 대부분 했다고 생각해요. 단지 보이지 않는 성역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계속 진실을 찾기 위한 활동을 궁리하고 있어요. 네, 우리 2학년 1반 우리 반대표 아버님의 글을 읽어봤습니다. 정말 항상 가족 대기실을 지켜주시는 고마운 분이죠. 네. 잠시 쉬는 시간으로
기억해줘요 우리 거미 노래 듣고 다음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있나요? 나의 이 모든 얘기를 그댈 향한 내 깊은 진심은 매일 그리움 속에 그대를 불러보지만 닿을 수 없는 마음은 나도 이젠 알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대를 놓을 수 없네요. 애써도 그게 잘 안 돼요. 마음과 반대로 밀어내려 할수록 이토록 더 아파지네요. 기억하나요? 나의 이 모든 얘기를 그댈 향한 내 깊은 진심은 매일 그리움 속에 그대를 불러보지만 닿을 수 없는 마음은 나도 이젠 알 것 같아요. 스쳐가는 이 계절을 지나 언젠가는 멀어질 거라니까 더 무질게 그댈 밀어냈어요. 너무 가슴이 미칠 듯 아파도 듣고 있나요? 나의 이 모든 얘기를 그댈 향한 내 깊은 진심은 매일 그리움 속에 그대를 불러보지만 닿을 수 없는 마음은 나도 이젠 알 것 같아요. 아무 이유 없이 눈물 나는 날에는 그댈 찾아가고 있네요. 이렇게 기억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때를 지울수록 선명해지니까 가슴 아프겠지만 그대를 보내야 해요. 나를 기억해주세요. 나 그대만 사랑했음은. 네, 기억해줘요 노래. 네, 처럼 기억해주세요. 오마이뉴스의 연재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0년의 사람들 17번째 4.16 희망목공협동조합 유혜종님의 기사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순환로 416길 광덕산 아래 꽃빛공원 끝자락에 컨테이너 2개가 나란히 붙어있다. 4.16 희망목공소 작업장과 전시장이다. 작업장에서 체험 수업이 한창이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어머니들과 DLY 수업을 하는 시간으로 매년 4.16 재단에서 신청을 받아 10주 동안 수업을 진행한다. 인터뷰를 한 지난 11월 31일은 주걱을 만드는 날, 올해 마지막 수업이었다. 주걱은 미리 재단에 둔 나무의 표면을 사포질한 뒤 오일을 발라 말리면 끝나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다.
수업을 시작하자 어머니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마스크를 쓰고 작업장 앞에 섰다. 목공 어렵지 않냐는 물음에 한 어머니가 우리 이제 베테랑이야 하자 다른 어머니들도 깔깔 웃는다. 어머니들은 목공소가 편해 보였다. 노랗게 익은 고구마를 입에 넣어주는 순범 어머니 손길에 작업을 멈추고 난로 주변에 모였다. 지난주에 긴장한 사소한 일상부터 시시콜콜한 농담이 오갔고 서로 누구 엄마라 부르며 자녀들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마지막 수업을 앞두고 어머니들은 너무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나무를 만지고 있으면 잡념이 없어져 시간이 빨리 가서 좋았다. 수업을 맡은 사람은 4.16 희망목공소 협동조합, 이하 4.16 목공소의 조합원 유혜종 씨,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인 고 유미지의 아버지이다. 처음에 목공이고 뭐고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 딸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지를 기다리던 팽목항과 진도 체육관은 그는 잊을 수 없었다. 쭈그리고 앉아서 언제 올까 바다를 바라보던 때를 아이들을 구한다고 헬기와 잠수정 몇백 대가 와 있다는 뉴스를 보고 배를 타고 따라 나갔지만 아무도 없던 그 바다를 진도 체육관에 몇 남지 않은 사람들끼리 실 없는 얘기를 주고받으며 가족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그곳을 미지는 29일 만에 가족들 품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목공을 시작했다. 전부터 함께 하자던 가족들이 있기도 했지만 뭔가에 집중할 게 필요했다. 미지의 마지막 모습을 봤어야 했을까 싶다가도 봤으면 본대로 후회할 것 같았다. 제주도 가서 반장들끼리 대회가 있다고 늦게까지 춤 연습을 하던 미지가 친구들에게 한 달 동안 생일 선물을 받고 환하게 웃던 미지가 계속 떠올랐다. 미지를 찾아 다행이었지만 진도 체육관에 남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미안함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시시콜콜한 얘기할 수 있었던 유일한 장소. 목공은 참사 직후 정부 합동분향소 앞 천막에서 처음 시작됐다. 매주 목요 기도회를 함께한 박인환 목사가 주도해 목수인 안홍택 목사가 합류했다. 작은 천막에서 시작한 목공은 분향소를 철수한 뒤에도 계속됐다. 4.16 희망목공소라고 이름 붙이고 2015년 9월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안산시의 지원으로 지금의 공간으로 옮겼다. 나무를 깎고 펜을 만들고 의자를 만드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게 좋았다. 목재는 안산시에 버려진 가로수를 쓴다. 수명을 다한 느티나무를 시에서 수거해 집화장에 갖다 두면 목공소에서 나무를 가져와 목재로 만든다. 컴퓨터로 도면을 설계하고 목재 위에 치수를 표시한다. 치수대로 목재를 자르고 장부 맞춤이 필요한 곳은 목재를 파서 조립을 한다. 그런 다음 샌딩기로 목재를 매끄럽게 다듬고 구석구석 목공 오일을 발라 마감하면 끝난다. 도면대로 목재를 재단하고 깎으면 끝이라고 하지만 나무가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쉽지 않다. 치수에 딱 맞게 자르지 않으면 장부 맞춤이 안 된다. 애써 재단하고 손질한 나무가 0.05mm만 안 맞아도 쓸 수가 없다.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때려치우려고 그랬어. 치수가 안 맞으면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다가 그냥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맞는 거죠. 이거라도 안 하면 너무 힘들잖아. 맨날 우울하고 죽고 싶은 생각만 들고.
그런데 여기 목공소에 나와 나무를 잡고 있으면 신경을 여기 쓰다 보면 그런 잡념이 없어지는 거죠. 무엇보다 목공소에 있으면 마음이 편했다. 유가족들과 있었기 때문이었다. 목공소가 아닌 곳에서는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야 했다. 미지 아버지는 두 눈을 꽉 감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귀에 막 들려와. 자식 잃었는데 웃어?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서 너무 싫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되는데 이게 여기 가슴에 차 있는 거야. 바깥에서는 어떤 말도 못해. 집에서 농담 같은 것도 힘들어. 다들 자기 마음이 아니야. 10년이 됐지만 똑같아. 죽기 전까지는 똑같을 것 같아. 그나마 여기 오면 마음에 담아놓지 않고 말을 할 수 있잖아. 유가족이니까 어떤 말을 해도 넘어가. 농담도 하고 웃기도 하고. 여기서는 다 얘기해요. 시시콜콜한 얘기들이죠. 미지 아버지는 목공소 상근자로 활동하면서 매일 아침에 출근해 저녁까지 집회나 회의가 있을 때를 빼고 또 일주일에 한 번 미지가 있는 휴원공원에 가는 날을 빼고는 목공소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는 목공소가 있어서 유가족들과 얘기할 수 있어서 세월이 흘러갔다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여겼다. 10년 되돌아보니 남은 건 세월은 흘렀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시간이란 지옥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말이 없었다. 가정은 망가졌고 삶에 아무 재미가 없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매일 서울로 올라가 열심히 싸웠다. 그 자리에는 정치인들이 있었고 대선 후보도 있었다. 유가족들과 같이 단식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미지 아버지는 동고동락한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을 믿었다. 매주 휴원공원에 가서 미지에게 무슨 수를 써도 진상규명을 밝히겠다 약속하고 다짐했다. 그 약속은 기대가 사라졌다. 정권이 바뀌고 촛불 정부가 들어섰다. 대통령의 진심을 믿었기에 유가족들은 기다렸다. 임기가 끝나가도록 밝혀지는 게 없었다. 미지 아버지는 매주 가던 휴원공원을 전처럼 찾아가지 못한다. 아무것도 밝혀지지 못한 채 미지를 만날 자신이 없었다. 모든 게 분노스러웠다. 우리가 잘못했지. 끝까지 싸웠어야 했는데.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어떤 유가족이 그러는 거야. 내가 왜 세월호 때 발벗고 나서지 않았을까? 발벗고 나섰더라면 이런 사고는 나지 않았을 거라고.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우리가 제대로 못해서 또 사고가 났구나 싶고 너무 미안한 거야. 10년을 되돌아보면 솔직히 화나는 것밖에 없다. 배신감뿐만이 아니었다. 이렇게 사는 건 올바르게 사는 게 아니었다.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자신을 달래기도 하지만 언제고 폭발할 것 같다. 조마조마하다. 터질 것 같은 마음을 어떻게든 달래야 했다. 미지가 매일 했다던 기도가 있다. 아빠가 술과 담배를 끊고 교회에 나가기를 바라던 기도였다. 아버지는 미지가 매일 아침을 위해 기도했다는 걸 가끔 떠올린다. 술과 담배를 모두 끊었고 매주 교회에 다 나간다. 아버지는 목공소에서 안산 길거리에서 팽목항과 광화문에서 만난 사람들도 떠올린다. 특별법 제정 서명을 받을 때 가까이 다가와 안아준 사람들, 유가족을 대신해 싸워준 사람들, 함께 하겠다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해준 사람들이었다. 위로의 말을 많이 받았다고 느낀다. 협동조합을 시작할 때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다고 얘기한 이유였다. 위로가 되는 말은 또 있다. 5.18 부모님들이 4.16 유가족에게 해준 말이다. 부모님들이 해준 말을 미지 아버지는 가슴속에 품고 살며 종종 떠올리게 되었다. 광주도 30년, 40년 지나면서 조금씩 밝혀지듯이 우리도 오래 가지 않겠다고 얘기하셨어. 정부를 상대하는 건 진상을 밝히기 힘들기니까 참고 느긋하게 즐기는 사람이 이긴다.
조바심 내지 말고 천천히 싸우라고 그러시는 거야. 당시엔 속으로 빨리 싸워서 이겨야지 그랬는데 그분들이 진리가 있는 말씀을 하셨구나 싶었다. 오래 참는 자가 승리한다는 말을 명심하고 살아가면 될 것 같아. 미지 아버지는 분노가 차오르는 때는 그 말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독이고 아무 생각 없이 나무를 도닥인다. 어그러진 진상규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다. 다만 해결돼야만 할 일이므로 언제든 해결이 될 것이라고 그냥 무심코 기대할 뿐이다. 우리 같은 사람 나오면 안 되므로 그럼 또 한 번 세상이 박살나는 것이므로 최근 정권이 바뀌고 다시 한번 싸울 때가 되지 않았나 아버지가 생각한다. 그때가 되면 열일 제쳐놓고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한다. 지금은 버려진 가로수를 대폐질하고 사포질하면서 목공소를 찾는 사람들과 주걱을 만들고 소반을 만들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웃으면서 2학년 1반 유미지 아빠의 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416 가족 나눔 봉사단 단장이신 2학년 9반 조은정 어머니 우리 박정환님의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짜장면 나눔 봉사라고 했다. 배달 온 짜장면을 나르나 예상이 빗나갔다. 짜장면을 만들었다. 그것도 길거리에서. 봉사자들이 커다란 양파망에 양파들을 꺼내 껍질을 벗기고 깍두기 모양으로 썰었다. 감자와 호박도 똑같이 깍두기 모양으로 썰고 오이는 채를 쳤다. 300인분을 준비한다더니 야채들의 양이 어마어마했다. 도마만 10개가 넘는다. 지난해 10월 노인의 달을 맞아 4.16 가족나눔 봉사단과 대한적십자사 안산지회 숨트인 봉사회가 함께 안산시 외국인 주민지원본부 야외 무대에서 마련한 원곡동 노인의 날 경로장치는 이렇게 준비되었다. 한국 SNS연합회 사랑의 짜장차 봉사자들이 조리를 담당했지만 손이 많이 가는 재료 손질은 두 단체 봉사자 몫이었다. 사랑의 짜장차에서 면을 뽑아 그릇을 담는 사이 4.16 봉사단 엄마들은 조리 도구를 설거지한 후 칼과 도마들을 햇볕에 말렸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들과 허물없이 대화를 나누며 봉사하는 모습도 자연스럽다. 세월호 참사와 봉사라는 낯선 조합이 자연스러워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 답을 듣기 위해 4.16 봉사단 단장인 박정화 씨를 지난해 11월 4.16 꿈숲학교에서 만났다. 엄마들이 빨리빨리 하는 이유.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에 있을 때는 정신이 없었다. 수학여행 간다고 들뜬 표정으로 집을 나섰던 아이들을 주검으로 맞이하게 된 믿지 못할 현실만으로도 버거워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아니 스스로를 돌볼 틈도 없었다. 밥을 먹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잊은 채 아이들 이름만 부르고 또 부르던 날들이었다. 그때 우리 곁에서 물도 챙겨주고 밥도 챙겨주고 주변 청소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안산 화랑전 유원지 합동분향소에 왔을 때도 상주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그냥 하나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일일이 찾아가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은 이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었어요. 받은 위로를 또 다른 사랑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참사가 난 바로 다음 해인 지난 2015년부터 연탄 나눔 봉사를 했다. 2018년에는 아예 4.16 봉사단을 꾸렸다. 겨울이면 연탄뿐 아니라 직접 몇백 포기씩 김장해서 방한용품과 함께 이웃에 나눴다. 가정의 달인 5월 어린이날에는 안산 지역 어린이들에게
노란 리본과 함께 과자 꾸러미를 선물하고 어버이날에는 안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께 선물을 드렸다. 세월호 엄마들이에요 라고 묻는 아이들에게 맞아, 우리 별이 된 언니 오빠들이 대신해서 엄마들이 소중한 우리 어린이들에게 선물하는 거야 라고 말했다. 어버이날 선물은 세월호 희생자 304명을 기리고자 304개를 준비했다. 연탄 봉사나 김장처럼 무거운 걸 많이 들어야 할 때는 몸이 고단하다. 수해나 산불 화재 지역에 가서 복구 작업을 도울 때는 힘에 부치기도 하다. 봉사 다음 날 알아놓을 때도 많았다. 그런데도 4.16 봉사단 엄마들은 어떤 일이든 거침없이 달려든다. 엄마들이 일을 보면 잠시도 놔두지 못해요. 빨리빨리를 무슨 주문처럼 하고 있어요. 옆에서 몸 생각해서 천천히 하라고 해도 엄마들이 뭐랄까 자식 잃은 허전함을 고된 노동으로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안타깝다고도 어떨 때는 그런 게 도움이 돼요. 일을 하다 보면 배가 고프잖아요. 밥 맛있게 먹고 같이 일을 하면서 웃기도 하니까. 봉사 현장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레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과 고립감에서 벗어난다. 위안을 얻음과 동시에 봉사하면서 느끼는 보람도 크다. 우리가 하도 배품을 받아서인지 이제는 베푸는 게 너무 좋아요. 봉사하는 분들이 왜 계속 봉사하는지 베푸는지 알겠더라고요. 4.16 봉사단에게 봉사는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일이기보다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싸워나갈 힘을 얻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인 것은 아닐까. 이재민과 함께한 시간. 가장 기억에 남은 봉사활동은 2022년 3월 경북 울진 산불 현장에 찾아갔던 일이다. 철도 직원 숙소를 임시 거처로 삼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임을 알리고선 밥도 하고 말벗도 해드리면서 아픔을 나눴다. 장판 밑에 깔아둔 5만원짜리가 다 탔다는 분도 있고 돈을 넣어둔 항아리가 깨지면서 안에 있던 것들이 사라졌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자식을 잃고 그분들은 재산을 다 잃은 거잖아요. 같은 피해자의 심정으로 몰입해서 듣게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만큼 돈을 모으려면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생각하면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박정화 씨를 비롯한 세월호 가족들은 재난 참사 피해자 당사로서 또 다른 피해자들의 아픔과 치유를 돕기 위해 재난 피해자 지원 전문가 양성 교육을 받기도 했다. 재난 안전 전문가는 울진 산불 현장처럼 재난 지역에 가서 상담 등을 하고 초중 등 학교에 나가 안전 교육도 한다. 그는 수업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세월호에 대해 짧게 얘기한다. 세월호 참사를 알고 있고 엄마가 줬다고 가방에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반갑다. 아이들 앞에 서면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한다. 세월호 언니 오빠들은 살고 싶어도 어른들이 살려주지 않아서 꿈도 키울 수 없었어요. 내 안전과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 전문가 진급과정은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현장 실습까지 해서 쉽지 않았지만 꼭 필요했다.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라는 이름에 걸맞은 일을 하기 위해서다. 재난안전 전문가 양성 진급과정 수료식에서 그는 이렇게 소감을 발표했다. 꽃을 잘 피워내기 위해서는 적당한 일조량과 거름, 그리고 물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피기 위해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사회, 어른은 어땠나요? 방관하고 방조했어요. 저도 이 사회의 어른이죠. 처음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마주할 때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이런 거 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뭐가 얼마나 바뀌겠어요 싶었죠. 그런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바뀌면 다른 사람들도 바뀌고 그렇게 사람들이 바뀌면 사회가 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엄마들 모두가 이렇게 생각해요. 성격 미인, 딸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박정환 씨는 4.16 봉사단 외에도 많은 일을 해왔다. 봉사단장 전에는 4.16 공방의 공방장을 맡았고 9반 윤희 엄마 김순길 씨와는 함께 진행하는 단원 FM 라디오 방송 중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삶이 바뀌었다.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다. 강의하고 라디오 방송을 진행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강의 연습을 하다가 생각이 안 나 머리가 하얘지기도 했다. 방송을 진행을 하다가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당황한 적도 있다. 남 앞에 서면 눈도 잘 못 맞추고 얼굴부터 빨개지던 사람이었기에 앞에 나서는 일이 부끄럽고 진짜 힘들지만 용기를 낸다. 남은 가족들 생각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간 엄마, 아빠들도 많은데 나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딸 억울한 걸 풀어줘야죠. 옛날에는 자식들 위해서 돈을 벌고 생활을 했다면 자식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의 딸 은정이는 별명이 성격 미인일 정도로 친구들과 두루두루 잘 지냈다. 집에서도 효녀였다. 일하는 엄마가 힘들까봐 어깨도 주물러주고 부엌에서 음식을 하고 있으면 뒤에 와서 사랑해 하며 안아주는 딸이었다. 사랑한다는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평생 못할 말을 다 하고 가려고 했는지 평소에 사랑해 라는 말을 엄청 많이 했어요. 사랑이 많은 아이는 엄마 일도 열심히 도왔다. 미용실을 할 때는 1살 위인 오빠와 함께 학교 끝나고 와서 파마를 말 때 쓰는 종이들을 펴는 일도 도왔다. 은정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식당을 하자 두 아이는 주말에 홀서빙 알바를 했다. 점심 한 끼만 하면 1만원, 저녁까지 하면 2만원씩 줬는데 점심만 하고 사라지던 첫째와 달리 은정이는 저녁까지 식당에서 일을 했다. 그 돈을 모아서 엄마 아빠의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이 되면 필요한 걸 사라고 봉투를 건네곤 했다. 가족 이벤트도 은정이가 다 챙겼다. 생일이면 집안 촛불을 다 꺼놓고 있다가 저녁 늦게 퇴근하는 엄마를 촛불 켠 케이크로 맞이하던 딸이었다. 은정이 얘기할 때가 제일 행복한데 그렇게 예뻤던 딸이 지금은 곁에 없다. 딸이 세상을 떠난 뒤론 집에서 이벤트가 사라졌다. 가족들 생일도 안 챙긴다. 은정이 생일에 케이크만 사다 놓고 조용히 밥을 먹는 걸로 온 가족 생일 기념을 대신한다. 미역국도 끓이지 않는다. 이렇게 10년을 지내오면서 아들한테 많이 미안하다. 참사가 일어나고 한동안은 보이는 게 없었다. 집에 와도 울기만 하다가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잠드는 날이 이어졌다. 당시 고3이던 아들이 어느 날 엄마, 나는 엄마 자식이 아니야? 왜 나는 안 봐줘? 라고 말했다. 그때 아들이 보였다. 아, 내가 있었구나.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엄마가 은정이 그렇게 보낸 게 너무너무 억울해서 그래.
은정이 억울한 거 풀어줘야 하잖아. 하지만 이거 하나는 알아줘. 엄마는 아들도 정말 사랑한단다.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에야 아들이 조금씩 좋아졌다. 여전히 명절이나 가족들 생일 등 기념일이 돌아올 때가 제일 힘들다. 그런 날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다. 세월호 참사가 난 뒤로 명절 때 시댁이나 친정에 간 적이 없다. 서로 어색하게 이야기 나눈 것도 힘들고 팽목항과 목포 신앙에서 명절상을 차리기 때문이다. 딸 보내놓고 지금까지 우리 아들하고 명절을 같이 보낸 적이 없더라고요. 이번 추석 때에야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추석날 팽목에서 음식을 하다가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지금 뭐하고 있느냐고 물으니 그냥 얻는 방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엄마가 그동안 못 챙겨서 미안해 라고 사과하자 아들은 괜찮아 엄마, 은정이 일인데 뭘 이라고 쿨하게 말했지만 말 끝에는 외로움이 묻어난다. 다음 날 불러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앞으로 명절은 같이 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 은정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10년 동안 외쳐온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다. 진짜 마음이 통하기까지. 4.16 봉사단은 최근에 매달 줍깅 활동도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단원고 희생자 250명을 추모하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교육과 소통 공간으로 건립 추진 중인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예정지인 화랑유원지를 가꾸면서 생명안전공원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이다. 근데 끊어요? 아니, 더 있어요. 괜찮아요. 58분 넘어가면 돼. 빨리 읽어볼게요. 4.16 생명안전공원에 대한 여론도 차츰 좋아졌다. 처음에는 안산시 곳곳에 4.16 생명안전공원에 대해 반대하는 현수막도 붙이고 시위도 계속 열렸지만 지금은 그러한 여론이 많이 수그러졌다. 안산 시민들과 만났던 초창기가 생각난다. 봉사활동이나 주민 간담회를 가면서 세월호 엄마들이 여길 왜 왔느냐 눈치를 받곤 했다. 사람들이 곁으로 오지도 않았다. 왜 우리가 여기에 와서 눈칫밥을 먹어야 하나? 서운하고 속상했지만 계속 그 상태로 있을 수만은 없었다. 먼저 다가갔다. 그리고 슬픔을 감추는 법을 익혔다. 엄마들끼리 다짐했어요. 간담회 가면 울지 말자고. 다시는 못 올지도 모르는 굉장히 어렵게 만든 자리인데 울다 보면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거든요. 넉살이 좋아야 한다고 되새기면서 울음이 나오려고 해도 꾹 참아요. 행사에 가면 우리 세월호 엄마들이지만 슬프고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울리고 싶어서 왔어요 라며 다가갔더니 사람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관공서나 다른 단체와 함께 일하는 일들이 많아졌다. 자선 행사든 알뜰시장이든 시민들은 만날 일이 있으면 더 신경 썼다. 음식을 해도 푸짐하게, 선물을 해도 예쁘고 좋은 걸 준비하려고 했다. 네,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은정 어머니 울리려고 제가 이 기사를 정한 건 아닌데 은정 어머니가 계속 우셔서 제가 마음이 조금 무겁네요. 굉장히 슬픈 날이네요. 이제 주기가 다가오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가 좀 어머니를 울리려고 그런 거 알지만 이 기사를 채택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멘트 우리 윤희 어머니 해주세요. 네, 10년이 됐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눈물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이들이 더 보고 싶네요. 네, 저희는 계속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많은 관심 청취자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 있으면 저희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 그 내용으로 채워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 태연의 그대라는 시 들어보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그대를 보면 운명이라고 느꼈던 걸까. 밤하늘에 별이 빛난 것처럼 오랫동안 내 곁에 있어요. 그대라는 시가 난 떠오를 때마다 외워두고 싶어. 그댈 기억할 수 있게. 슬픈 밤이 오면 내가 그대를 지켜줄